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남편과 맞벌이하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부부가 예전엔 진짜 이혼할 위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다 풀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그때의 위기를 사연으로 적어볼까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많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결혼을 주저했습니다. 시댁 식구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넷이나 있었는데 다들 기가 엄청 세게 느껴졌어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결혼을 하셨지만 셋째, 넷째 형님은 아직 미혼이었고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4명의 시누이는 처음 저를 보고 많은 질문을 쏟아냈는데 말투며 표정이며 아주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분이어서 숨이 막힌 채로 인사를 드리고 나왔죠. 남편 가족들을 보고 결혼을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그 이와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했는데 매일 저를 찾아와서 구애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 결국엔 저도 사랑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시댁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여서 좀 걱정이었는데 그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시누이 넷이 저희 집에 와서 온갖 잡설을 떠들고 가르쳤어요. 옳게 우리 막둥이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환기 자주 시켜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 몰라? 집안을 돌아보니 발에 묻는 먼지가 크게 느껴진다고. 큰 시누이가 시작하자 둘째 시누이가 이절을 했습니다. 옳게 냉장고에 먹을 게 없네. 우리 막둥이 맨날 풀떼기만 먹고 사나 보네. 불쌍하다. 옳게야 반찬 좀 많이 해놔. 우리도 좀 가져가게 넉넉하게 많이. 네 형님들 명심할게요. 근데 오늘은 저희 집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가 지금 회사에 나가봐야 해서요. 주말에 남편이 자주 회사에 불려나갔고 시누이들이 찾아오면 저도 회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은 저보다 몇 수는 위였어요. 이렇게 회사 가야 해? 그럼 다녀와. 우리 여기서 좀 놀다가 갈게. 이 집이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어오고 풍경도 좋아서 쉬었다 가기 딱 맞거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가봐. 알겠습니다. 그럼 푹 쉬다가 가세요. 결국 할 일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다가 남편 퇴근 시간에 들어갔답니다. 시집 안 간 두 시누이는 주말에만 오더니 나중에는 평일에도 자기들이 쉬다 가겠다며 빈집에 들어와 놀았습니다. 집안을 지저분하게 해놓고 몸만 쏙 빠져나갔죠. 저희 부부가 퇴근하고도 집에 안 가고 저녁까지 얻어먹는 날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생한테 밥을 잘해주는지 보고 가야겠어. 저녁 차려봐. 그래, 얼마나 잘 차려먹는지 구경이나 좀 해보자. 시누이 넷 중 둘이 허구한 날 저희 신혼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는 것이 정말 짜증났는데 잔소리에 저녁까지 먹고 사라지니 정말 얄미웠습니다. 매일 할 일 없이 찾아오는 두 시누이는 나이도 많은데 직업도 없었고 애인도 없었답니다. 아무튼 그런 시누이들이 너무 불편하고 싫어서 남편에게 불만이라고 일렀더니 그이는 시누이들에게 애둘러 말하지 않고 제가 싫어하니 신혼집에 오지 말라고 통보했답니다. 그래서 시누이들은 다시 저에게 분노의 화살을 날렸고 미운 털이 더 세게 박혔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는 것이 제일 무서웠어요. 시누이 4명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불편한 자세로 오랜 시간을 앉아 많은 말들을 들어야 했으니 가시방석에 앉는 걸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에게 짜증도 부려가면서 가지 말자고 하기도 했답니다. 여보, 나 가기 싫어. 시댁에 가는 거 진짜 불편해. 형님들이 또 엄청 갈굴 거 아니야. 어머님도 내가 눈에 안 찬다고 여러 번 혼내셨다고. 그럼 가지 말까?
내가 연락할게. 집에서 쉬자. 당신이 또 내가 가기 싫다고 말했다고 그대로 전달할 거잖아. 아니야, 내가 가기 싫다고 할게. 됐어. 보나마나 다들 내가 시켰다는 걸 알고 나 혼낼 거야. 그냥 가자. 여보, 우리 누나들이 불편하게 하면 그때그때 하지 말라고 대들어버려. 요즘엔 할 말은 하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도 그렇게 해. 아니야. 오래 볼 가족들인데 미운털 박힌 채로 평생 사는 것보다 수그리는 게 나아. 당신은 시댁 가서 눈치껏 내 편 들어주기나 해. 남편은 제가 시키면 잘하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방패가 되어줄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싫은 소리를 들어도 참았답니다. 시댁에 먼저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임신부터 물으셨어요. 너 언제 손주 낳아줄 거냐? 아직 소식 없는 거냐?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임신하면 가장 먼저 어머님께 알려드릴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우리 집안에 손주가 하나도 없어서 너만 믿고 있으니까 얼른 나. 결혼한 두 시누이도 아직 아이가 없었고 나머지 두 시누이는 싱글이니 저에게 임신 강요를 많이 하셨습니다. 임신 잔소리를 듣고 주방에 들어갔어요. 시누이들도 따라 들어왔는데 다들 팔짱을 끼고 뒤에서 감시를 했습니다. 영화 아바타 아시죠?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4명의 입이 쉬지를 않았답니다. 이렇게 도마 쓰기 전에 닦아야지. 칼질이 그게 뭐야? 애들 속금짝 나네? 이렇게 머리 묶고 해야지. 음식 먹다가 자네 머리카락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조미료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거 혈관을 꽉 막히게 하는 안 좋은 것들이잖아. 조미료 아니면 맛을 못 내? 이렇게 어떻게 된 게 실력이 늘질 않니? 우리 막둥이 저런 음식들만 먹어서 살이 뒤룩뒤룩 찐 모양이네. 제 뒤에서 다다다다다 잔소리를 하는데 정말 부하가 올랐습니다. 매번 당하는 일인데도 항상 화가 끓어올랐죠. 그렇게 음식을 해서 갖다 바치면 국물까지 싹싹 긁어먹고 나서 제 음식이 맛이 별로 없었다고 타박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서 저한테 온갖 심부름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산 일부를 같이 사는 셋째, 넷째 시누이에게 주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본 저는 제 남편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남편은요? 왜 형님들만 주시는 거죠? 아들은 아직 젊잖아. 나중에 때가 되면 줄 거다. 그런데 넌 돈 이야기 나오니까 아주 적극적이다. 왜? 내가 돈 주면 네가 다 갖다 쓰려고 그러냐? 아니에요, 어머님. 전 그냥 같은 자식인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실수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은 맞긴 하지만 확실하게 여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시댁에 10원 한 장도 받지 않아서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했답니다. 결혼 안 하고 시댁에 붙어 사는 시누이들이 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지 그때 깨달았죠. 시어머니가 오냐오냐 하면서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셨고 이렇게 유산까지 주시니 돈 걱정을 할 일이 없었답니다. 결혼한 두 시누이도 이미 유산을 받아 가서 남부럽지 않게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사모님 놀이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것까진 바라진 않고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자가로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유산을 받은 두 시누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면서 사무실 하나를 얻어 일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사람 구실하려나 싶어 응원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만만한 저를 매일같이 불러냈습니다. 퇴근길에 잠깐 사무실에 들르라고 해서 갔더니 다음날 배송 나갈 제품들을 박스에 포장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저기 쌓여있는 물건들 전부 다 박스에 포장해. 네? 형님, 저 일 시키려고 부르셨어요? 저거 다 하면 9시도 넘겠어요. 겨우 9시 넘는 거 가지고 왜 엄살이야? 이렇게 가족끼리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어서 시킨 거 해. 저는 몇 번 참아가면서 시누이들의 일을 도와줬어요. 저에게 뭘 따로 챙겨주거나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한 달이 넘게 계속 불러다 놓고 부려먹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 확실하게 거절했어요. 형님들, 저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퇴근하는 사람 불러다 놓고 일 시키는 거 실례입니다. 뭐? 우리가 실례했다고? 2-3시간 도와준 게 그렇게 힘들었어? 그럼 1시간만 하고 가. 형님, 아예 돕지 않겠다고요. 알바를 한 명 구해서 하시든지 두 분이 손빠르게 일을 더 열심히 하시든지 하세요. 전 앞으로 여기 사무실에 오지 않을 겁니다. 올케가 우리한테 불만이 많았구나. 그래, 오지마. 꼴랑 박스 포장 좀 했다고 울상에 난리치네. 올케, 표정 구기지 마. 여기 사업장이야. 웃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재수없게 그딴 표정 지어? 나가. 일 안 시킬 테니까. 저는 되레 욕을 먹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누이들의 잡일을 그만할 수 있게 되어 몸은 덜 피곤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불러서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들이 뭐라 욕을 했는지 시모가 많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저를 무섭게 째려보시며 만들어 놓은 반찬을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이다. 가져가라. 네, 어머님. 고맙다는 말도 못하니? 아, 고맙습니다. 넌 까면 깔수록 마음에 안 드는구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제가요? 어떤 면이 이기적이라는 거죠? 네 시누이들한테 일 도와주기 싫다고 거절했다면서? 잠깐 가서 애써주는 게 그리 힘든 일이었냐? 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구나. 어머님,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일 끝나고 피곤한 상태인데 집에 못 가고 형님들한테 잡혀서 허드렛 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들은 조그만 힘든 일은 손도 안 대고 기다렸다가 절 시켰어요. 두 분은 앉아서 노래만 듣고 있다고요. 시누이들 도와주라고 한마디 했더니 10마디를 하네. 너 정말 가벼운 애구나. 그렇게 머리나 입이 가벼우니 임신을 못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디가 가벼웠는지도 모르겠고 임신이랑 지금 상황과 뭐가 관계가 있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반찬 잘 가져갈게요.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겠다는 거냐? 도대체 네 부모가 널 어떻게 가르친 거냐? 어머님, 저희 부모님 욕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전 부모님 욕먹일 짓 안 했어요. 그런 짓을 한 건 형님들이죠? 순간 욱해서 저도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바로 싸대기를 날렸어요. 이런 고약한 것 같으니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누이들한테 대들고 시모한테도 대드냐? 이 못돼 먹은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그만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리 대! 제 따귀를 몇 대 후려갈기더니 발로 제 다리를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숙인 채 시어머니가 내리치는 손과 발을 한참 동안 얻어맞았어요. 이윽고 시누이 둘이 들어왔는데 제가 맞을 짓을 해서 맞겠지 하면서 찌릿거리며 혀를 차더라고요.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몸도 아프고 화도 심하게 났으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다행히 아무도 잡지 않아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얼굴과 몸을 보더니 경악하면서 절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안정제를 맞고 다친 상처를 치료받고 나왔답니다. 여보, 미안해. 앞으로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만나지 마. 아예 보지 말고 지내는 게 낫겠어.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래, 그게 좋겠어. 시어머니든 형님들이든 안 보고 살고 싶어. 나 이제 진짜 시댁 식구들 좀 안 보게 해줘. 응, 내가 약속할게.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못 오게 하고 저를 시댁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을 위로 삼고 그날의 아픔을 참았습니다. 제가 화가 풀리고 제대로 사과받기 전까지는 진짜로 시댁 식구들을 안 보려고 마음 먹었어요.
몇 주 동안 시댁과 왕래 없이 지냈고 시누이들도 저희 집에 오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편해서 기분 좋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심신이 안정되고 남편과의 생활이 만족스러웠고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까지 되었답니다. 임신 테스트기로 2줄이 나왔을 때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저의 임신에 정말 기뻐하며 가장의 무게를 느끼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일을 쉴 생각이 없어서 계속 회사를 다녔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기까지 2달 남겨졌어요. 전세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하고 남편과 제가 대출을 받아 자가로 아파트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알아봤고 적당한 곳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완공이 되려면 전셋집에서 나가고 2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이 2달 동안 집 없이 다른 곳에서 지내야 했죠. 저희 친정은 지방에 있어서 그리고 들어가는 건 말이 되지 않아 어디 장기 투숙 가능한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2달 시간 뜨는 동안 엄마 집에서 지내는 거 어때? 엄마가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시던데. 뭐? 시댁에서 지내자고? 형님들이랑 시어머니랑 같이 살라고? 누나들은 사업하면서 작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대. 이제 엄마 집엔 엄마 혼자 지내셔. 그래? 어머님이 진짜 사과하고 싶으시대? 엄청 미안해하셔. 이건 내가 꾸민 말이 아니라 진짜야. 같이 살지 않더라도 만나보기라도 해볼래?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뵈러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2 손을 잡으셨어요. 새아가,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내 속에 몹쓸 기운이 들었나 봐. 새아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사과해 주시니 받아들일게요.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할게. 시어머니는 절 보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새애기 너 임신했다며? 내가 그 소식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 너한테 달려가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그러셨어요? 저도 예상 못했는데 아이가 생겨서 엄청 기뻐요. 그래, 정말 잘된 일이지. 새아가, 너희 전세 끝나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며? 2달 정도 시간이 뜬다고 들었는데 너만 괜찮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지내렴. 내가 너 시집살이 힘들게 시킬 일은 절대로 없다. 임산부니까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가 할 건 해야죠. 그 말은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니? 네. 숙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집은 여러모로 좋은 공간이니까요. 시어머니는 2 팔로 절 껴안기까지 하면서 너무 좋다고 방실방실 춤을 추셨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편하게 해주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들어가라고 등 떠밀어서 더 자게 해주셨고 퇴근하고 시댁에 돌아가면 제가 할 일이 없도록 모든 집안일을 끝내놓으셨답니다. 게다가 끝내주는 밥상까지 차려주셔서 제가 호강까지 했네요. 어머님, 이걸 다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게장에 갈치구이에 불고기에 갈비찜까지.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임산부는 매일매일 생일상처럼 식사를 해야 한다. 난 너와 뱃속의 손주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밥을 차릴 거야. 새아가, 나한테 섭섭한 거 많았지? 아니에요.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지난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넘치도록 잘해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답니다. 남편은 흐뭇하게 웃으며 이제야 고부 사이가 다정하게 잘 지내는 것 같다며 기뻐했고 자기가 중간에서 고생할 일도 없다고 좋아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바로 시누이들이었죠. 주말만 되면 시댁에 왔는데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엄마 부려먹으면서 왕비처럼 지내니까 좋아?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말랬다고 진짜 놀고 있었니? 형님, 제가 입덧이 심하기도 하고 배가 일찍부터 무겁네요. 뭐야? 지금 우리가 임신한 적 없다고 말 꾸면서 하는 거지? 무슨 임신 2개월 차가 벌써 배가 무거워? 제가 뻥튀기 하긴 했지만 진짜 몸이 무거운 기분이라 움직이는 것이 많이 느려졌어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시누이들 눈치 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었습니다. 사업하는 시누이들과 결혼한 시누이들이 다 모였는데도 저는 꿋꿋하게 편하게 쉬었어요. 눈치 보면 저만 손해이니 그냥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했답니다. 저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나서서 막아주셔서 믿을 구석까지 있었었죠. 그런데 저녁 먹고 쉴만하니 사업하는 시누이들이 저에게 줄 게 있다면서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역시나 저에게 박스 포장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뒤에 따라오셨답니다. 야, 내 며느리 힘든 일 시키지 말랬더니 이것들이 나 몰래 일 시켜 먹으려고 불렀네? 줄 게 있다고 불러놓고 허드렛 일 시켜 먹으려고 하냐? 아니 엄마는 여기 왜 오셨어? 설마 올케가 모시고 온 거야? 엄마를 방패막이 삼으려고? 야, 진짜 고단수네. 임신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이게 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누이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어도 니들이 이렇게 일을 시켜 먹을 권리는 없지. 게다가 일당이라도 주면서 부려먹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시누이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사업이 일은 많으나 그동안 뚜렷한 수입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전세로 빌라까지 마련했으니 더더욱 돈이 없었을 겁니다. 저에게 일당을 줄 형편이 되지 않으니 돈 주겠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빙빙 돌리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셨어요. 다시는 저를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경고하고 저를 시댁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리고 결혼한 시누이 둘이 시댁에 와서 절 조금이라도 갈구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들은 저를 더 미워하시겠어요. 됐다, 그런 걱정은 하질 마. 내 딸들이지만 내가 봐도 한심한 애들이야. 내가 감싸고 논다고 맨날 편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시집간 두 딸은 맨날 돈 없다고 찡찡거려서 허구한 날 내 돈을 받아가기만 하고 잘 사는 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사위들이랑 잘 지내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지낸다고. 또 시집 안 간 딸들은 유산 받은 걸로 사업한다고 억을 넘게 쓰더니 버는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야. 아유, 정말 답답하게들 살지. 아이, 그런 것들이 새애기 너한테 굳은 일 시키고 툭하면 갈구는 거 볼썽사나워. 내가 늦게 깨닫긴 했지만 내 딸들이 한참 잘못했어. 아이, 물론 나도 새애기 너한테 잘못한 게 많고 네가 임신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정신 차렸다. 어머님,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해요. 사과도 해주시고 제 편 들어주시고 형님들한테 보호까지 해주시니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에요. 앞으로도 내가 천군만마 노릇할 테니 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새 아파트에 이사가면 내가 남은 유산 다 너에게 주도록 하마. 저한테요? 남편한테 주셔야죠. 아니다, 꼭 너한테 주고 싶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시어머니는 세 사람이 돼서 저를 너무 위해 주셨습니다. 큰 신우가 부부싸움을 했는지 시댁에 짐을 싸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꼴을 보고 엄청 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좀 잘 살면 안 되냐? 아니, 어떻게 된 게 김서방이랑 날마다 싸워? 아이, 엄마, 그이가 날 개무시하는데 열이 안 받게 생겼어? 그리고 딸 편을 들어야지 왜 사위 편을 들어? 안 봐도 비디오니까. 성격 좋은 김서방이 오죽하면 너랑 싸웠겠냐? 너 지난번에도 남자 만나다가 한바탕 싸우고 난리친 거 기억 안 나?
아이 엄마 그거 바람 아니야. 그냥 친구야 친구. 남사친 몰라? 결혼한 여자가 야밤에 남자를 만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 모르니? 이번엔 또 무슨 사고를 친 건지 이야기나 해봐라. 아 몰라. 내가 남편 버는 돈을 다 좀 먹는 여편네라고 욕을 해야 되잖아. 또 생활비 받아서 쇼핑했냐? 넌 일도 안 하면서 왜 김서방 돈을 허투루 쓰고 그러냐? 네 나이 40이 한참 넘었어. 네가 아이도 못 낳는데 하는 꼬라지가 그 모양이면 나라도 정남이가 떨어지겠다. 시어머니가 팩트를 제대로 말씀하시며 혼을 내자 큰 시누이는 다시 가방을 들고 시댁에서 나가버렸어요. 잔소리 듣는 것보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100번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 덕분에 불편한 게 없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안락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이사를 갈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짐 싸는 걸 하나하나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해봤지만 저에게 진짜로 엄마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면서 큰 신경을 써주셨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침에 어머님이 깨지 않고 계속 주무셔서 제가 밥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깨우려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그이가 오열하며 119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숨을 안 쉬어. 입술이 파랗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어떡해? 우리 엄마 돌아가셨나봐. 뭐? 어머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어디 봐봐. 내가 볼게. 어머님, 안 돼요. 이대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의 낯빛은 이미 숨을 거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구급대원들과 경찰들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모두 시댁에 들어왔어요. 과학수사대가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조사하는데 이 돌연사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큰 시누이가 이럴 일이 없다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돌연사라니? 말도 안 돼.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너지 옳게. 네가 우리 엄마한테 쌓인 게 많아서 복수한 거지. 저는 울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아서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 어머님한테 절대 나쁜 짓 안 했어요. 저 지금 엄청 슬프다고요. 아니 분명히 너야. 네가 음식에 무슨 짓을 했거나 엄마 드시는 약을 바꿔치기 한 거야. 우리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네가 한 짓 맞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형님. 신우 넷이 저를 노려보며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곧 막내 신우가 시모 핸드폰을 열고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여기 증거 찾았어. 엄마가 핸드폰에 유서를 남겼어. 남은 재산 올케한테 다 주겠대. 언니들 이게 말이 돼? 엄마가 이럴 사람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올케한테 왜 남은 재산을 주겠어? 이거 올케가 쓴 유서 분명해.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들고 재산 챙기려고 벌인 짓이라고. 시어머니의 유서가 저장된 핸드폰을 돌려본 시누이들은 경찰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며 부검까지 하자고 했어요. 경찰은 돌연사이고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일을 크게 만들어 검찰에 부검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아니라고 수없이 말해도 남편 말고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결국 장례식을 미루고 시어머니를 부검했는데 심혈관 문제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으로 결과가 나왔답니다. 누구의 음모가 아닌 심정지로 돌아가셨으니 누구도 경찰에 잡혀가는 일은 없었어요. 뒤늦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시누이들은 여전히 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시어머니를 납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와 시댁에서 유품 정리를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슬퍼서 울면서 어머님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시모의 남은 재산을 제가 받게 되었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모두 갚았고 평범한 일상을 찾았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은 시모가 저에게 주신 재산을 빼앗겠다며 유산 분배 고소를 했답니다. 이전에 시누이들은 재산을 나눠받았기 때문에 제 남편의 몫을 제 명의로 받았을 뿐인데 말이죠. 남편은 시누이들에게 학을 떼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시모의 유산을 되찾아 나눠 갖겠다고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누이들과 법정 싸움을 하게 됐어요. 결과는 일부를 시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다시 대출을 받아 시누이들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누나들이 아니라 왼수들이 따로 없네. 지들은 유산 다 받아놓고 우리가 받으니까 그걸 가로채 가겠다고 고소를 해? 세상에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여보, 당신한텐 진짜로 면목이 없어. 오히려 확실하게 절연하고 지낼 수 있게 됐으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자. 당신도 형님들한테 정 떨어져서 계속 왕래하고 싶진 않지?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그 여자들이랑 계속 한 식구로 지내겠어? 엄마가 안 계시니 남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야. 그이는 확실하게 시누이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시누이들을 만나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고 지냈어요. 시어머니 기일이 다가올 때까지 소식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무슨 부탁을 하셨어요. 말소리가 안 들려서 계속 되물었는데 끝까지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꿈에서 깨고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자식들이 절연하고 지내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아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며 화가 많이 사그라진 상태라 시누이들을 다시 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바로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제 어머님 꿈을 꿨는데 내 손을 꼭 잡고 뭔가를 부탁하셨어. 혹시 형님들이랑 연 끊고 사는 걸 싫어하시는 걸까? 그래서 나한테 잘 지내보라고 부탁하셨던 걸까? 엄마가 꿈에 나왔어? 참, 우리 엄마는 속도 좋으시네. 하늘에서 그냥 편히 쉬시지 못돼 먹은 딸들을 아직도 신경 쓰시나 봐.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나? 어머님이 워낙 간절하게 부탁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 내일이 엄마 기일이잖아. 제사 지내야 하니까 한번 연락해 볼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응, 한번 연락 돌려봐. 어머님 제사니까 오시긴 하겠지. 남편은 시누이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기다렸는데 답장은 욕설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괘씸하고 꼴보기 싫다며 제사든 뭐든 저희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화해는 물거품이 되었고 시어머니 제사는 저희 부부가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셋이 지냈습니다. 아들,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절해보자. 우리 아들이 절을 다 하네. 걸음마하기 전에 절부터 배웠어. 어머님이 아주 좋아하시겠지? 그럼 당신이 임신한 동안 손주 보기를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안타깝게 못 보고 떠나신 게 한이 되셨을 거야. 엄마, 우리 아들 아프지 않게 잘 크게 해주시고 저희 집안이 더 행복하게 잘 살게 도와주세요. 남편은 절을 올리며 시어머니께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사를 지낸 후 한 달 뒤에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짐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형님들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쪽팔리네. 옳게, 우리 둘 다 이혼당했어. 남자놈들이 속이 왜 이렇게 좁은 건지. 우리 둘이 나이트 가서 놀다가 외박했다고 바로 이혼 소장 날리더라. 네? 그럼 설마 두 분이 바람이라도 피우신 거예요? 나이트 가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물어보니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냥 남자랑 놀다가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누이 둘을 보더니 혀를 차며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내가 매형들한테 연락받았어. 둘이 바람났다며? 어떻게 자매가 똑같이 바람을 피우냐? 나이트에 가서 제비 같은 놈들한테 비싼 선물도 사주고 바람도 여러 번 피웠다고 들었어. 증거도 있다던데?
뭐? 네 매형이 그런 걸 고자질했냐? 남자놈이 쫌팽이같이 그런 걸 이르냐? 아, 됐어. 야, 우리 쫓겨나서 갈 데도 없어. 여기서 좀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누나들 미쳤어?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에서 지내? 야, 가족이 집 없이 길바닥에서 지내길 바라는 거냐? 그리고 이 집 엄마 유산도 들어갔잖아. 우리도 여기서 지낼 권리가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나들이 고소해서 절반 이상 뜯어갔잖아. 그리고 이 집은 내 아내 명의 집이거든. 내 아내 허락 없인 절대 못 지내. 그러자 시누이들이 절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돈이 들어간 집 맞지? 그러니까 신세 좀 질게. 옳게, 우리한테 살림배원도 생각하고 같이 지내봐. 저는 두 사람과 같이 사는 상상을 했더니 바로 구역질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형님들, 저희는 두 분을 받아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뭐? 옳게, 지금 시누이들을 내쫓겠다는 거야? 네. 형님들이 저한테 한 행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제 탓이라며 부검까지 하셨을 땐 진짜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잘 지내보겠다고 시어머니 기일에 연락했더니 제사에 참여하긴커녕 저희한테 막말로 답장 보내셨죠?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겠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이게 말하는 것 봐라. 아주 그동안 불려시가 됐네? 우린 절대 못 나가! 짐가방을 집어던지며 바닥에 철퍼덕 앉더니 안 나가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가방을 밖으로 집어던지며 경고했습니다. 나가, 누나들! 아니, 니들은 이제 내 가족 아니야. 엄마 돌아가시고 확실하게 연 끊었으니까 도로 나가! 안 나간다, 배째라! 시누이들은 귀를 후비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남편이 시누이들 몸을 밀어내자 주먹으로 남편 머리를 쥐어박고 따귀까지 날리더라고요. 저는 귀한 제 남편을 공격하는 시누이들을 가만둘 수 없어 바로 응징했습니다. 뺨을 세게 날리며 반말로 욕하면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나가! 어머님 피 빨아먹고 살던 것들이 바람이나 피어서 이혼당했으면 창피한 줄 알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감히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남편을 때려? 내가 그동안 참아줬더니 가만히로 보였냐? 당장 안 꺼져? 아이, 옳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야? 너 정말 혼나고 싶어? 그래, 해볼 테면 해봐. 경찰 불러서 개망신 당하고 쫓겨나기 싫으면 제발로 나가는 게 좋을 거다. 아직도 안 나가네. 더 쳐맞아야겠냐? 남편과 같이 시누이들을 후려갈겼더니 힘에 밀리던 두 사람은 대굴대굴 굴러서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날 시누이들을 실컷 혼내줬더니 과거 당했던 게 싹 잊혀지더군요. 셋째, 넷째 시누이들에게 쌓인 것은 아직 안 풀렸지만 그래도 첫째, 둘째 시누이에게 참교육해주고 내쫓았더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두 시누이는 지낼 곳이 없어서 셋째, 넷째가 사는 좁은 빌라에 들어가 기거했습니다. 시누이 넷이 한 집에 사는 소식을 들으니 그 집은 정말 지옥 같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쇼핑몰 사업을 하던 시누이들은 푼돈만 벌다가 사무실 월세가 밀려 보증금이 다 까이고 나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빚진 돈은 전세 빌라를 처분해서 갚았다고 합니다. 졸지에 거지가 된 내 시누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직도 시어머니가 준 유산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희 집에 살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어이케, 우리 사업 망했어. 돈도 없고 집도 없다고. 우리 냈다 지낼 곳 없으니까 이 아파트에서 좀 지내야겠어. 전에 우리 언니들 내쫓았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까불면 우리 넷이 니들을 혼내줄 거야. 이번엔 네 분이 다 얹혀 살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돌겠네. 여보, 어떻게 좀 해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시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할지 감 오지? 다들 나가! 절연하고 지내는데 망했으니 받아달라는 건 어느 나라 법이야? 이 아파트에 엄마 유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거든? 그러자 셋째 시누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엄마 유산이라도 줘.
그 돈을 주든지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든지 선택해. 억지도 이런 억지를 부리냐? 누나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다들 대학까지 나와서 한심하게 사는 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아?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도 없어? 이놈의 자식이 막둥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누나들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우리도 잘 살아보려고 했어. 근데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이렇게 쪽팔리게 니네 집을 찾아왔잖아. 잔말 말고 우리 받아줘. 아니, 나가. 당장 사라지라고. 시누이 내색에 아무리 나가라고 말해봐도 양심 없이 엉덩이를 붙이고 버티더라고요. 남편이 손찌검을 시작하려고 하자 제가 그 일을 말렸습니다. 여보 잠깐. 일단 밤이 깊었으니까 오늘 밤은 재워드리자. 내일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자. 이것들이 나갈 것 같아? 빈대도 이런 빈대가 없다고. 우리 시어머니 유산 드릴까? 그냥 줘버리면 다신 안 올 거 아니야. 그것까지 다 빼앗기자고? 당신이 받은 유산에서 절반을 나눠줬는데. 저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여보, 그거 안 주면 평생 시달려. 그냥 다 줘버리고 우리끼리 살자. 나 진짜 시누이들 안 보고 싶어. 남편은 저에게 결정권을 주겠다며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은행에 가서 시모에게 받은 유산을 현금으로 뽑았어요. 시누이들 넷은 그 돈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좋아하더라고요. 형님들, 이게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이걸 받으시면 다시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지내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야, 네가 오라고 해도 안 와. 이 돈이면 방도 구하고 생활비 몇 달치는 되겠네. 그 전에 우리가 다 시집 가면 되니까 충분한 돈이라고. 다들 나가자. 여기 어머님 유산 받았다고 사인하세요. 뭐? 유치하게 이렇게까지 하자는 거야? 형님들이 또 되지도 않는 말하면서 저희한테 피해 주실까봐 쓰는 거니까 얼른 사인하세요. 시누이들은 돈을 받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더는 시누이들 때문에 마음고생할 일이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부부는 대출받은 돈을 갚으려고 열심히 일해서 1년 만에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로또 2등에 당첨됐답니다. 억까지는 안 되지만 수천만 원의 돈이 공짜로 생겨서 엄청 기뻤어요. 여보, 당첨금이 우리가 형님들한테 마지막 유산이랑 비슷하잖아. 다시 돌려받은 기분이네? 그러게 여보, 이 돈은 당신 거야. 당신 유산을 누나들한테 다 줬으니 이 돈은 당신이 받아. 그래, 내가 적금 들어 놓을게. 우리 아들 양육비로 나중에 쓰자고. 큰 돈이 생겨도 저희 부부는 여전히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 제사가 다가와서 저희 부부와 아들 셋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후에 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진급을 했답니다. 여보, 나 진급했어. 동기들 중에 나만 차장 진급했다고. 진짜? 차장 되면 연봉도 많이 오른다고 했잖아. 대박이다. 축하해 여보. 고마워. 우리 식구는 앞날이 계속 창창한가 봐. 그러게. 근데 나도 좋은 소식 있어. 친정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똥땅이 재개발된다고 해서 큰 돈을 받고 팔았대. 부모님이 우리한테 큰 돈을 주시겠대. 뭐? 장인어른 장모님 땅이 대박 났다고? 이야, 진짜 신기한 일이네. 그럼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아마도. 열심히 살다 보니 복이 있네. 이상하게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나면 좋은 일이 하나둘씩 꼭 생겨. 어머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아무튼 좋은 일 생기니까 기분 좋네. 여보, 우리 둘째도 키울 여력 될 것 같은데 둘째 가져볼까? 이리 와봐. 몰라. 저희 부부는 금슬도 좋아서 둘째 가질 계획을 세우자마자 임신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곧 애가 둘이 되니 도와주겠다며 땅과 집을 팔고 도시로 올라오셨습니다. 대저택을 마련하셨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파트에서도 지내지만 친정 부모님 댁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사나흘은 거기서 지냈어요. 둘째까지 태어나자 집안은 그야말로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시누이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능력 있는 남자와 재혼하겠다고 능력이 안 되니 어떻게 삼금융으로 대출을 받았대요. 남자는 돈만 받고 도망갔고 큰 시누이는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답니다. 그제야 난생 처음 일자리를 가졌답니다. 식당에서 힘들게 일해서 다달이 빚을 갚고 있답니다. 또 둘째 시누이는 진짜 웃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의사 남친과 사귀면서 임신했다고 결혼을 앞뒀는데 임신한 게 거짓말인 걸 들키고 뻥 차였답니다. 의사 남친은 시누이를 그냥 가볍게 만날 상대로 여겼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책임지려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할 뻔했다네요. 아무튼 둘째 시누이도 돈이 궁하니 알아서 구청에 청소 아줌마 신청을 해서 건물 청소부로 일하고 있답니다. 셋째와 넷째 시누이는 인생은 한방이라면서 취직했는데 그 일자리가 보이스피싱이었대요. 전화로 사기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진짜 이 시누이들의 인생은 스펙타클한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걸 보니 다른 의미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 첫째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고 둘째 딸이 4살이 되었어요. 무럭무럭 건강하게 크는 걸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저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남편이 주말엔 친정에 가서 자고 오자고 해서 고기를 잔뜩 싸서 저녁에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문 앞에서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남편이 누구인지 보려고 대문 밖을 나갔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 나갔는데 시누이 넷이 찾아왔더라고요. 넷 다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늙어버려서 할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형님들, 안 본 사이에 많이 변하셨네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미행을 좀 했어. 막둥이가 잘 사는 걸 보니 기분이 좋네. 언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네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우리 기운까지 다 빼앗아가서 그런 것 같아.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잖아. 자네도 알지? 네? 네 분이 잘 살지 못하는 게 제가 기운을 빼앗아서 그렇다고요? 형님들,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도대체 언제쯤 처리되실 거예요? 네 분 고생하면서 산다는 건 들었어요. 셋째 형님이랑 넷째 형님은 감옥까지 다녀오셨다고요? 그러게 왜 보이스피싱을 하셨어요? 우리도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거 몰랐거든? 합법적인 일이라고 해서 들어간 거라고. 형님들, 저한테 변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한테 무슨 말 하려고 온 건지 대충 알겠는데 저희는 형님들께 빚 같은 거 없습니다. 시어머니 유산도 다 드렸잖아요. 잊으신 거 아니죠? 그러자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돈을 빌리러 왔어. 우리 넷이 식당을 차려서 부지런히 살아보려고 해. 막둥이랑 올케가 좀 도와줘. 올케 부모님이 이런 대저택에 사시면 돈 많은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니죠. 왜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빨대를 꽂으려고 하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야, 우리가 힘들게 고심해서 말을 꺼냈는데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거야? 저는 혀를 차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이는 이미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상황이 오자 친정엄마가 대문을 열며 말씀하셨어요. 다들 들어와요. 우리 사위 누이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배는 채우고 가셔야지. 딸, 사위, 들어와서 고기나 먹이고 보내드려라. 엄마의 말씀에 시누이들은 마당으로 들어가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입도 얼마나 밉던지 눈이 저절로 돌아가더군요. 식사를 마친 시누이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하자 엄마가 깔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이 집게로 하나씩 확 구워버릴까? 내가 신사적으로 나왔더니 만만한가? 어이 시누이들, 딸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오늘 뜨거운 맛 좀 볼래? 엄마가 고기 집게를 공중에 휘저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자 시누이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니들 내 딸과 사위 앞에 또 나타나면 그땐 진짜 불구덩이에 쑤셔 넣어버릴 줄 알아. 시누이들은 빠져나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언니, 우리도 엄마 제사 지내자. 막둥이가 엄마 제사 지내고 나서 일이 술술 풀렸다잖아. 당장 납골당부터 가서 엄마한테 기도하자. 그래, 우리도 돌아가신 엄마 덕 좀 보자고. 제사 그까짓 거 지내면 될 거 아니야. 어서 가자. 네 시누이들은 그렇게 떠났는데 해가 바뀌어도 일이 풀리긴커녕 더 꼬여갔습니다. 넷이 사채를 써서 식당을 차렸는데 엄청 맛이 없어서 망해버렸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나 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시지 않나 봐요. 뭐 인생은 사필귀정인가 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아들과 딸은 날이 갈수록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답니다. 나중에 큰 부자가 되면 기부도 하면서 지낼 계획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표현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